두 번째,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그 후에 중국이 달러 패권을 수용하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2010년이죠. 2010년 3월 26일 날 한국의 서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합니다. 천안함. 한미 연합 해상 훈련에 참가했다가 원인 미상 침몰하죠. 천안함은 초계함입니다. 보초수고 경계하는 그런 군함이에요. 바다 위, 바다 아래를 광범하게 탐지하고 식별하고 정찰하는 그런 거에 특화된 배예요. 그런데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침몰했어요. 자, 당시 MB 정권 시절입니다. MB의 최측근 원세훈, 이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죠.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사건 당일 특이 동향이 없다. 특이 동향이 없다는 거예요. 북이 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와 통하는 거죠. MB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회, 어뢰, 피로 파괴, 내부 폭발, 좌초,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투명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예단하지 말라. 미리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두 가지 기류가 초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4월 16일 미국에서 이른바 전문가 15명이 우리 합동조사단에 합류합니다. 그로부터 한미 합동조사단이 된 거예요. 사실상. 자, 이를 기점으로 해서 다 이게 뒤집어집니다. 특이 동향이 있는 거로 여기서 나옵니다. 한미 합동조사단에서. 또 모든 가능성을 다 치우고 어뢰만 딱 남깁니다. 특이 동향이 있고 어뢰로 이걸 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합동조사단 거기서 막 나와. 언론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5월 20일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예고가 됐어요. 이틀 전에 5월 18일 날 천안함이 북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확보됐다.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MB 대통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시 통화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천안함이 북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바마가 천안함이 북이 했다. 이것을 먼저 들이댄 거죠. MB가 어떻게 답변하냐?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이렇게 합니다. 조사 결과 발표 이틀을 앞두고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청와대는 그것을 전부 수용하는 거죠. 이 전화가 끝난 다음에 백악관은 이 통화 내용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서 뿌립니다. 세계 언론에 알리는 거죠. 북이 했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미국의 고도의 정치적인 작업이 있은 다음에 5월 20일 날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거예요. 자, 5월 20일 날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북한이 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 합리적 의혹 중에서 자, 첫 번째, 천안함 배 밑에 6에서 9m
아래에서 북의 어뢰가 뻥 터져가지고 엄청난 물기둥이 일어나서 버블 제트가 일어나서 배를 뚝 절단시켰다.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배가 절단됐어. 그러면은 왜 천안함에 여기 있는 형광등은 깨지지 않았을까요? 답변이 없어요. 또 하나 있죠. 그 북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뭐예요? 바다에서 건졌다는 어뢰예요. 어뢰. 여기에 1번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러면 이 어뢰가 여기서 터진 거죠. 엄청난 고열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1번이라고 쓴 이 파란색 잉크는 타지 않았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밤새도록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없고 북한의 소행이다. 발표는 났어요. 북한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5월 24일 날 5.24 조치가 그거예요. 발표가 되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한다. 두 번째는 미 항모가 참여하는 한미 해상 합동 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한다. 미 항모가 서해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중국의 동부 해안 여기 있는 대도시들, 군사 시설들, 그리고 베이징, 중국의 수도, 이 모든 것이 미 항모의 작전 반경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미 항모가 이걸 다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공격도 할 수 있죠. 중국의 목에 비수를 딱 들이댄 거예요.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미 항모가 서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만약에 들어오면은 중국 군대의 훈련용 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해요. 격렬히 반대해요. 미국이 항모를 가져와서 남해에서 한 번 하고 동해에서 한 번 하고 들어간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죠. 미국과 북 간의 긴장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돌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군사 분계선이죠. 육상에는 군사 분계선이 있죠. 정전협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없어요. 군사 분계선이. 자, 동해에 유엔군 사령관이 그은 NLL은 육상의 경계선과 수평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북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과 이것이 일치해요. 그래서 사실상 동해에는 미국과 북 간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해는 달라요. 여기는 NLL을 이렇게 바짝 갖다 올려서 그어놨어요. 북은 이 아래쪽에다가 자기들의 해상 경비 개선을 그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군사력을 가지고 사수하려고 하는 해역이 서해에서는 여기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은 충돌하는 거야.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서해가 화약고인 이유이죠. 자, 11월 23일 날 연평도가 여기쯤 있어요. 여기서 포사격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당일 아침 8시 20분에 북에서 전통문이 옵니다. 우리 해역에 포사격이 떨어지면은 즉각 물리적인 대응 타격을 하겠다. 이날 아침부터 정보사령부가 합참에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 북에 항공 전력이 증강됐다. 탄약 차량이 막 왔다 갔다 한다. 북이 여기에 현장 지휘관을 파견했고 그 사람이 지휘 통신 양을 늘리고 있다. 북에 포격 도발이 우려된다. 합참이 그것을 다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포사격훈련 개시. 오전 10시 15분부터 포사격이 시작돼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2시 24분까지 3,675발을 쏩니다. 4시간 동안 3,675발, 1시간에 900발씩 쏜 거예요. 이것은 통상적인 훈련보다 강도가 세다. 오후 2시 24분 지나서 북에서 포탄이 날라오죠. 정전협정 이후 북의 포탄이 남쪽에 날라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포격! 북이 남을 포격한 거죠. 포격했어요. 자, 그럼 이런 측면만 있느냐? 사건 직후에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어디다 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북의 해상 경비 개선 너머로 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떨어지면은 즉각 물리적인 대응 타격을 한다고 경고한 그 지점에다가 포사격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포격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포격을 유도한 측면도 있는 거죠. 포격 측면과 포격 유도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나 포격 유도 측면은 지워지죠. 포격 측면만 부각이 되는 거죠. 당했다. 당했다. 갚아줘야 된다. 11월 23일처럼 똑같이 포사격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또 포탄이 날라오면은 그때는 보복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한다. 기상이 악화됐어. 그 다음 주로 연기했다. 자, 이러는 동안에 12월 8일이 옵니다. 이 12월 8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서울에 도착했어요. 우리 합참의장하고 같이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국의 그 권리가 있다. 한국의 그 권리가 있다. 한국이 알아서 하라.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그게 아닙니다. 11월 23일에 북의 포탄이 날아왔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면 평시 작전 지휘권 중에서 위기 관리는 한미연합사령관 권한이죠. 북의 포탄이 날아온 직후에 한미연합사령관과 우리 합참의장이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에서 전통문이 북으로 갑니다. 그만 쏴라. 포격을 중단하라. 이 얘기예요. 남에서 북으로 간 게 보복, 포격, 그게 아니고 전통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이 확전 자제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자, 11월 23일은 확전 자제를 선택했죠.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12월 8일 날 말이 달라졌어요. 확전 자제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한국이 그 권리가 있다. 확전 자제가 변경되는 거예요. 확전! 싸워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담긴 뜻이. 자, 두 번째. 나는 한국에게 항공전력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항공전력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가 뭐예요? 항공전력을 써도 된다. 이런 거죠. 자, 11월 23일과 똑같이 포사격 훈련을 해. 그럼 저쪽에서 똑같이 포탄이 날라오겠죠. 그러면 싸우는데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해서 북을 타격한다. 이게. 그러면 저쪽에서 똑같이 하겠죠. 이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 전쟁의 문을 연 거예요. 한반도 전쟁의 문이 열렸어요. 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중국은 여기 끌려 들어오게 돼 있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올라가니까 왔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올라가니까 왔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중국은 끌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적대적인 국가의 군대가 자기 국경선 근처에 오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 자,
이대로 가면은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또 일로 와야 돼. 중국 경제 잘 나가는 거 전부 멈추는 거죠. 이 전쟁의 끝이 뭐가 될지 중국 지도부가 가늠을 할 수 없어요. 이 직후에 중국이 미국과의 전선에서 전부 후퇴합니다. 미국과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쟁점 사항을 놓고 다투던 모든 분야에서 전부 철수,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12월 14일부터 미중 무역통상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미국 상품 많이 사고 중국 시장 열고 이런 것을 다 들어줘요. 해가 바뀌어갖고 2011년 1월 9일인가 중국이 미국의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를 베이징으로 초청합니다. 1년 전에는 그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 했을 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대만에 무기를 팔았다 해서 오지 말라 막았어요. 근데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했냐? 중국이 제2포병사령부로 이 사람을 데려가서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제2포병사령부가 뭐예요? 중국의 핵미사일 부대. 미국과 전략 균형을 이루는 핵심적인 전력을 미국의 국방장관에게 개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 1월 18일 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미국에 갑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있죠. 거기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중국이 지금 위안화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무역에 유리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후진타오 주석을 옆에 놓고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솔직히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양적 완화 해가지고 달러 인플레로 전 세계인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지 않냐. 이제 그거 그만하고 달러 기축통화 체제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후진타오 주석이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침묵. 세계가 숨을 죽이면서 이 광경을 봤어요.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수용했다. 근데 어떤 나라가 나서서 달러 패권 그거 이제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없어요. 그 이후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킨 거죠. 폐 앞에 등 뿌리던 달러 패권을 지켰어요. 뭘 가지고? 한반도 개입 인프라 3가지를 가지고 뭘 걸고?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